네, 혜라님, 저희 구독자분들이 매우 응원했던 분이 한동훈, 지금은 후보가 되셨죠. 대선 후보가 되셨는데, 이 한동훈 후보가 한때는 정말 국민들의 희망의 상징이었고 엄청난 인기를 누리시다가 지금은 사실 약간 잠잠한 상태입니다. 최근에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만나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선을 그어라. 이런 조언을 받았다고 하는데 혜라님께서는 한동훈 전 대표의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진단을 하고 계신가요? 선을 그을 수가 없는데 선 그으라고 하면 어떡해. 사실은 한동훈 대표하면 떠오르는 게 뭐야. 윤석열 대통령이야. 초대 법무부 장관으로 사람들이 다 반대하는데도 딱 발탁해서 별의 순간을 잡은 게 반짝반짝하게 된 게 윤 대통령 때문이야. 그러니까 이분은 그 윤과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다는 걸 본인이 알아야 돼. 뭐 말로 다 손절해서 된 게 그냥 떠오르잖아. 그냥. 그러니까 진보 측에서는 어떻게 보면 그 윤의 아바타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공격을 하고 그 윤 대통령과 각을 세우니까 이번에 보수에서는 배신자다. 이렇게 하는 게 극과 극은 통하는 거예요. 누구를 너무 좋아해. 그런데 그 너무 좋아하는 마음은 너무 싫어하는 마음과 하나야. 같이 있어서 선을 그을 수가 없으니까 지금 이분이 진짜 비운의 황태자라는 생각이 들어. 너무 딱하고 안타까운 거지. 그래서 이분의 운명은 어떠냐면 뭐 아니면 도였던 거야. 전당대회 끝나고 내가 윤통한테 덤비세요. 내가 뭐라고 얘기해. 윗사람한테 덤비는 거에 대해서 하극상이라고 하고 어떤 부분 역천자라고 하는데 역천자를 안 쓸 수가 없는 거야. 역천자 마음을 써야 돼. 왜? 훗날에 윤 대통령도 지키고 자기도 안전하기 위해서는 역천자 마음 썼어야 된단 말이야. 그게 하늘이 준 역할이었을까요? 그렇지. 그래 그 역천자 마음을 쓰면 순천자가 되는 거야. 그래서 본인도 대통령을 따다는 당상이야. 윤통만 그렇죠. 이겨먹으면. 왜? 이 보수 쪽에서는 지금 윤통을 이겨먹질 못해. 지금 나온 대선 후보들의 치명적인 약점이 뭐냐면 윤통과의 대결에서 다 진 열등이들이야. 국민이 보기에는 윤통의 꼬봉쯤으로 인식이 되지. 근데 국민들은 대통령 하면 강자를 뽑기로 원해. 이겨먹은 사람. 근데 아무도 순천자로 이렇게 굽혔어도 사실 이미지 자체가 윤통이 워낙 그립감이 강하니까 다 올망졸망 이기지 못한 사람. 그런 느낌이거든. 근데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지금 후보지. 윤통과 한번 붙을 일이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전당대회 딱 끝나고 그때 윤통은 기가 죽었어. 전당대회에서 자기가 떨어뜨리려고 나경원 뭐 그때 원희룡 시켜서 말도 안 되는 막 공격을 하고 그래서 완전히 이제 너는 묵사발이야 이렇게 의기양양했겠지. 그랬는데 엄청난 뭐 득표율. 60% 그렇지. 이상. 네. 딱 당선되니까 와 이거 국민들이 이 사람을 더 좋아하는 게 확실히 하고 기가 죽었단 말이야. 이분은 요 기 죽었을 때 죽여줘야 되거든. 그때 가서 내가 이겨먹으라고 막 계속할 때 가서 정말 책상에라도 한번 엎고 이겼어야 돼. 그러면 욕을 바가지로 먹는면서도 윤통을 이겨먹고 윤통은 꼼짝 못했어 그때. 무서웠어. 한동훈. 그러면 이런 탄핵이 탄핵 못하지. 그래서 물밑 네. 협상을 통해서 말 잘 들으시오. 우리 협력해서 내가 말하는 대로 따라오시오. 그래야 국정 나머지 후반기를 잘 이끌 수 있습니다 해서 강력한 리더십으로 윤통을 이겼으니까 친윤계도 꼼짝 못하지? 윤통을 이겼으니까 눈앞에서 국민들한테 욕도 먹지만 잘한다 소리도 듣고 중도층은 좋아하셨을 것 좋아했지. 같아요. 중도층의 지지를 얻으면 친윤계도 꼼짝 못해. 그러면서 당을 완전히 장악해서 윤통을 이끌고 내가 그때 그렇게 얘기했잖아. 국힘이 윤통을 이끌어야 된다고. 그래야 김건희 여사 나대지도 못하고 국민들도 안심을 하고 다음번 차기 대통령감으로 확실하지 거의. 거의 확실해. 근데 그때 못했단 말이야. 자기가 무릎 꿇고 들어가. 거기로. 근데 참 어떻게 보면 이게 그래 인간적인 정리가 있지 이런 부분도 혜라님이 얘기를 해주셨고 사실 그 이후의 행보를 봐도 한동훈 후보가 딱히 잘못했다 이런 건 없는데 지금 위상으로 보면은 너무 떨어져 버렸어요. 잘잘못으로 되는 게 아니라고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옳고 그름으로 머리의 생각으로 판단해서 행동하는 게 되는 게 아니야. 그 당시에 대통령한테 덤비라고 내가 했는데 한동훈 대표가 거의 못할 거라고 90% 생각했어. 왜냐하면 이게 마음을 모르는 사람 못하거든. 멀리 포석을 두고 본 거야. 이 윤 대통령이 어떤 짓을 할지가 보이잖아. 이 사람이 자충수를 분명히 둘 거고 열등이 가해자 마음 세니까 자기 발등 자기가 찍을 때 윤통만 망하는 게 아니거든. 이 병신 머저리 친윤계랑 국힘은 그 밑으로 들어간 사람은 다 망하는 거거든. 보수가 그냥 다 같이 그렇지. 망하는 그러니까 건데. 리더가 멍청하고
띨띨하면 다 죽는 거야. 조직이. 근데 멍청하거든 윤 대통령이. 한 수 앞을 못 보고. 그러니까 엉뚱한 짓을 할 거고.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가 사건이 터진 다음에 뭐 반대하든 찬성하든 욕을 먹는 거야. 이번에 탄핵에 반대했어도 똑같이 욕 먹어. 중도층도 돌아서고 그렇잖아. 니네 역시 한편이지. 아바타지 국민 안 보고 윤만 보지 또 이럴 거야. 이래도 한동훈 저래도 욕 대표가 먹어. 뭐 개헌 반대하고 탄핵 찬성했던 거 상관없이 무조건 지금 욕을 배신자입니다. 예. 그렇지 욕을 먹을 그리고 윤 정권의 자린 거야. 황태자가 그러니까 잘인 거야. 그러니까 그때 죽였어야 된다고. 그때 아유 내가 그때 근데 속이 터지는 게 이게 마음을 아는 사람이야. 그거 얘기 알아듣는데 그걸 모르잖아. 그냥 옳고 그름 이건 나쁜 거야. 그리고 내가 이겼으니까 윤통과 잘해야지. 안 보이는 거지 미래가. 그러니까 이분이 어떤 행보를 늘 해왔는데 그걸 못 보고 또한 굉장히 양심에 걸리는 거야. 아 내가 그 사람을 위하는 건데 죽였어야 길을 죽였어야 그렇게 계엄하는 이런 사단을 안 벌여서 지금 저게 무슨 꼴입니까? 법원에 불려다니면서 거짓말하면서 아랫사람들 감옥에 쳐놓고 날마다 거짓말하고 수치 떠는 걸 봐야 되니까 본인한테도 불행이지만 한동훈 대표도 불행인 거지. 지금 그 한동훈 후보가 옛날하고 얼마나 달라져서 그때 이겼어야 돼. 항상 하늘에 태양이 두 개가 없는 거야. 두 개가 있을 때 하나가 져야 되는데 이때 한동훈이 지면 안 되는 거야. 한동훈은 그래도 합리적이고 합법적이고 중도층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행보, 국민 마음을 알 수 있는 사람이고 윤 대통령은 완전히 자기 뜻밖에 없는 열등이 고집부린 열등이야. 그래서 극우 자기 좋아하는 소수 사람을 이끌고 이러니까 이게 폭망하는 패지. 네. 그러면 누가 이겨야 돼? 미래를 보고 앞으로 국민의 지지를 더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인 한동훈이 이겼어야 돼. 그래야 윤통도 뭐가 뭔지도 모르고 잘났다고 하는 악이야. 이끌어줘야 돼 누군가. 근데 남의 말도 안 들어. 이렇게 남의 말도 안 듣는 사람은 어떻게 딱 기선제압해서 이겨줘야 돼. 트럼프나 윤 대통령 같은 사람은 그냥 죽여줘야 돼. 트럼프 같은 경우는 시진핑이 지금 죽이고 있는 거야. 저렇게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아무리 해도 안 돼 이럴 때 인정을 하지. 좀 인격적으로 하려고 좀 들어주고 말 안 돼. 쉽게 뭐 대화나 타협이 안 필요 되는 없어. 분이시네요. 필요 없어. 내가 한동훈 같았으면 그때 들어가자마자 발로 걷어찼어. 이렇게 그때 하고 책상 이렇게 뭐 네, 독대했던 그 사진이 아직도 기억이 나오잖아. 납니다. 네. 이렇게 하면 나는 거기서 수틀린 발로 걷어차서 무리 일으키고 거기서 막 해대고 막 들어와서 친윤계한테도 막 해대고 막 이래서 막 거기를 야수라장 만들어서 네. 전당대회 때 그래도 현행만 잘했잖아, 그렇지? 국민들이 속이 터져 윤 대통령 때문에 대신 엎어줘 막 이러면은. 좋아해. 그래서 윤 대통령 기도 꺾고 야 나는 욕 처먹으면 아우 그래 나한테 침 뱉어 이러고 가는 거지. 근데 그게 없었던 거야. 아, 그 너무, 결단력이 조금. 왜냐하면 너무 올바른 사람의 이미지. 이걸 붙잡고 잘못될까 봐. 그래서 그때 그 역천자를 안 써주니까. 이게 지금 윤 대통령에 의해서 끌려가면 망하는 거지. 지금 아직도 친윤계 의원들은 등신 머저리라 끌려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대선판에서 어떻게 되고 있는 거야. 사실 뭐 지지율로 보면은 굉장히 낮은 편이라서. 지지율만 낮아 지금. 대선 이쪽에 국힘 후보들은 보이지도 않아. 처음에 나올 때보다 대선 후보로 나오면 어때? 몸집이 커진다고 보통은. 네. 근데 이 쌍권 지도부를 죽여야 돼. 얼마나 대선 경선 관리를 하는지. 이재명은 오히려 후원금도 받고 착실하게 안정적인 이 사람은 꾀돌이야. 왜냐? 자기가 인지도는 충분한데 국민들이 자기 이미지가 안 좋은 걸 알아. 그러니까 굉장히 부드러운 이미지로 포지션을 하고 후원금 받으면서 안정적으로 자기는 정치 보복 안 한다. 이런 얘기하면서 대선 이미지 메이킹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 불안했던 국민을 마음을 가라앉히고 있는데 이쪽은 몸집 불리기가 먼저 돼야 돼. 이재명하고 싸우려면. 근데 뭐 김문수도 그렇고 홍준표도 그렇고 한동훈 나오는 대선 경선 후보들이 나오기 전보다 에너지가 쪼그라들었어. 왜? 윤심에 한쪽으로 가 있고 한쪽은 한덕수에 집중시키고 이 지도부를 죽여야 되는 거야. 이것들은. 지금 총력을 다해. 윤 대통령 진작 끊어냈어야 돼. 그 사람들은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완전히 자기만 집중시키는 엄청난 열등이 가해자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출몰 하면 거기만 집중시켜. 윤 대통령 말을 95% 자기가 함대잖아. 그건 뭐야? 인싸. 그래서 대선 경선에는 후보들에 집중시켜줘서 에너지를 불려줘야 돼. 이재명과 대선을 치러야 되잖아. 경선 때 이미지를 충분히 불려놔야 이게 붙어서 체급이 되는데 윤통한테 전부 가서 엎어지고 경선 후보들 나오면서도 윤통 얘기하고 왜 나와?
내 얘기를 해야지 왜 윤통 얘기를 해. 그러니까 에너지가 분산이 되고 있네요. 그래서 윤통한테 분산시켜놓고 그 다음에 또 한독수 나오지도 않는 사람 나오면 괜찮아. 나와서 에너지를 불려주면 괜찮은데 엉뚱한데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도 지금 권한대행도 잘못하고 있는 게 국힘을 죽이는 거야 지금. 윤통과 한덕수가 죽이고 있고 거기에 깨춤추고 죽이는 줄 모르고 같이 하는 게 지도부죠. 쌍권. 정치를 몇 년을 했어. 나 진짜 욕하고 싶은데 참겠어. 나이 먹어갖고 똑바로 합시다. 정말 정치를 몇 년을 했는데 이재명 욕하면 그냥 대적이 되는 거야? 쓸데없는 짓을 하고 끊어낼 걸 못 끊어내고 한덕수 총리 같은데 왜 대망로 같은 거 해서 경선 후보들이 다 요만해졌어. 보이질 않아. 어디 그걸 찍고 싶어. 대통령 감으로 어디 보여. 아직도 윤석열 정권이 계속되는 듯한 느낌이 갖게 하잖아 저들이. 계속 윤석열 정권인 것 같아. 그러면 이재명 대 윤석열이 돼. 그럼 어떻게 되겠어? 윤석열이 질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한동훈이 보이지도 않아. 그리고 한동훈은 더군다나 너무 딱한 게 딱 떠올리면 벌써 다 보수나 진보 다 싫어하게 됐어. 배신자 막 이러고. 그리고 어디선가 유세 갔을 때 광주인가 대구. 예. 대구 갔을 때 배신자 막 소리 질렀잖아. 그때 아 배신자라고요? 하면서 그때 벌써 이분이 수치가 올라와. 그러면 수치를 인정해야 되는데 인정을 못해. 버리니까 자꾸 예 제가 잘하겠습니다. 예 제가 잘하겠습니다 할 때 벌써 이 무시 파동이 그러면 안 되는 거지. 딱 그냥 받아들이면서 네 제가 배신했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배신 안 하겠습니까? 저한테는 국민이 더 중요한데 기꺼이 배신자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고 자기 입장을 얘기해줘야 돼. 근데 무시하잖아. 잘하겠습니다 하고 그냥 좋게 넘어가요. 자신을 향한 비난을 무시하는. 인정하고 배신자 맞다 하고 배신할 수밖에 없었던. 아, 윤 대통령 측에서 보면 배신자잖아. 하지만 배신 안 할 수 있나? 그럼 비상계엄 찬성하냐고. 그럴 수 없잖아.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인정하고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 얘기를 하고 이래줘야 되는데 그걸 안 하네. 그거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본인이. 그리고 보수한테는 배신자지만 그 진보한테는 또 윤석열 아바타라고 하잖아. 거기에 대해서는 또 자기가 얘기해줘야 돼. 내가 아바타 같으면 그렇게 비상계엄 반대해서 탄핵을 찬성하고 했겠냐. 이런 얘기를 해주고 자기 주장을 분명하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라도 그런 스탠스를 취해야 되는 거고. 그 얘기를 계속 해줘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하겠다. 이게 윤 대통령과 지금 똑같은 행보야. 윤 대통령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 기홀박 얘기해라. 이종석, 최상병 사건 얘기해라. 국민이 그랬어. 근데 그 얘기는 안 하고 무슨 정책 발표 다른 거 얘기하다가 의대 정원 확대 막 이런 데로 가고 계속 똥포를 차는 거야. 사람은 자기 수치를 인정 안 하고 다른 짓을 할 때 계속 문제를 일으키고 똥포를 차는 거예요. 자기 수치를 정면 돌파하고 가야 돼. 정면 돌파를 안 하고 엉거주춤하다 여기까지 온 거야 윤정권이. 근데 지금 한동훈 대표 똑같아. 자기 수치가 뭐야? 보수한테는 배신자 프레임. 진보한테는 윤석열 아바타. 그걸 들으면 수치가 빡 올라오는데 어차피 자기의 운명이야. 내 수치는. 받아들여. 정면 돌파. 그래서 수치 딱 느끼면서 얘기해주고 그런 다음에 미안하면 미안하다. 얘기해주고 아니면 난 당당하다. 미워하셔도 그때가 돼도 또 한다 하면서 이게 설명을 끊임없이 해줘야 돼요. 그리고 그걸 기자회견도 해서 딱 자기 입장 딱 설명해서 더 이상 그걸 역풍이 못 불게 해야 되는데 그걸 자꾸 피하면서 다른 이슈를 갖다가 나 이렇게 정책적으로 잘하겠다. 소용없어. 정면 돌파. 자기 수치. 윤 대통령도 자기 수치를 계속 피하다가 그 자기 수치 안 보려고 비상계엄까지 한 거야. 대부분의 독재자들이 그러지. 자기 수치 안 보려고 하면서 독재자로 그냥 입을 막고 내 수치는 얘기하지 마 하고 일방적으로 지배하려고 하고 그게 독재 아닙니까? 그 독재자들은 수치부터 피해. 수치를 정면 돌파할 수 있을 때 지도자예요. 그래서 기자들의 책무 높은 정치권일수록 뼈 때리는 질문해야 돼. 즉 수치가 올라오는 질문을 딱 해주고 그걸 얼마나 잘 받아내고 피하지 않느냐. 홍준표 시장도 도망가대. 뼈 때리는 질문할 때 그 수치를 딱 받아내지 못하면 그 자리에 올라갔을 때 대통령 자리에 올라갔을 때 국민이 너 왜 이랬어? 물을 때 피한다는 거야. 피할 곳이 없는데 계속 피해. 국민이 계속 묻는. 그러니까 윤통같이 저렇게 되는 거야. 비상계엄하고 나중에 고집 부리고. 홍준표 시장도 그때 딱 받아쳐서 딱딱딱 자기 의견 얘기하고 피하지 않았으면 오히려 국민한테 높이 샀을걸? 근데 내가 듣기 싫고 껄끄러운 질문 안 받아. 그건 뭐야? 자기 수치를 안 보겠다는 거지. 그럼 국민이 물을 때도 그럴 거야.
똑같은 행보를 할 거야. 실패해요. 앞으로 그런 대통령은 실패야. 할 수가 없어. 그래서 그걸 봐야 돼. 경선할 때, 대선할 때 이재명과 이쪽의 국힘의 대선 후보들 그 기자들이 뼈 때리는 질문을 아나운서들이 해줘야 돼요. 국민 앞에서. 이때 얼마나 받아들이고 미안한 건 미안하다고 하고 진실되게 하는가. 그 태도. 그리고 거짓말하지 않는가. 이걸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동훈 후보도 참 그게 아쉬웠어. 왜 그때 배신자 맞습니다. 딱 이러면서 저 배신자 맞습니다. 그럼 제가 윤통을 더 사랑해야 되겠습니까? 국민을 더 사랑해서 그랬습니다. 네. 우리나라가 비상계엄 치하에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국가 등급은 떨어지고 신용 등급 떨어지고 경제는 폭망하고 여러분 옛날로 회귀하고 싶습니까? 하면서 막 얘기해 줬어야 돼. 연설했어야 돼. 근데 그거를 네 잘하겠습니다. 좀 아쉽네요. 그게 아쉽죠. 사실 지금 헤라님이 표현하신 게 한동훈 대표의 진심이었을 것 같거든요. 그게 진심이야. 네. 이분은 그게 진심이야. 그때 난 멋지다고 봤어. 국민을 내가 지키겠다 하면서 국회로 달려가서 네. 막을 때 그렇다고 해서 윤석열을 싫어하는 건 아니야. 이분도. 싫어하고 좋아하는 거와 비상계엄을 막은 거는 다른 문제지. 인간적으로 네. 좋아한다고 해서 어떤 것도 다 용인해? 뭐 내 가족을 죽여도 그것도 용인해? 내가 정치인인데 우리 국민이 아프고 힘들어하는 비상계엄을 용인해? 그럴 순 없잖아. 그런 거 자기 속내를 국민께 얘기해서 이해해달라고 해야 돼. 노무현을 본받아야지. 노무현이 그랬잖아. 장인어른 니네 빨갱이 아니냐? 그러니까 그런 국민 여러분 제가 부인을 버려야 되겠습니까? 제 마음 좀 이해해 주십시오. 국민한테 이해해달라고 읍소할 때 국민이 이해해 주거든? 근데 그걸 이재명이 잘해. 이재명은 엉뚱한 건 이해해달라고 자기 사법 리스크. 그러니까 그래도 절반은 이해해 주잖아. 우리 국민은 사랑이 많아. 이해해달라고 하면 엉뚱한 것도 이해해 주는데 정당한 걸 이해해달라고 하면 이해해 주는데 그걸 못하니까. 어떻게 보면 약자 마음을 인정 못해서 그런 그치, 국민 앞에서는 약자 애기가 돼야 돼. 근데 강자만 쓰려고. 강자는 멋지고 좋아요. 근데 한동훈 후보 약자만 국민 앞에서 아기가 돼야 돼. 그래서 공격할 때 국민이 공격할 때 그걸 무시하고 지나가지 말고 딱 인정하고 자기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속내 그걸 털어놔야 되는데 네. 어쨌든 한동훈 후보가 그 치고 올라가는데 한계가 있을 거예요. 그때가 아주 절체절명의 기회였어. 그러니까 아주 큰 대우는 일생에 몇 번 오지 않아. 한 번도 안 오는 사람이 있어. 근데 작은 운은 여러 번 오죠. 그때 대운이 왔었던 거야. 근데 대운이 올 때 항상 많은 분이 대운이 오면 막 행복하고 힘이 불끈 솟고 아니? 여러분 잘 들어. 되게 힘들어서 못하겠다 하는 마음과 같이 와. 대운은. 죽고 싶다는 마음과 같이 오고 이제 끝이야 이런 거와 같이 와. 그때 이거를 딱 알아차리고 이걸 네. 돌파하는 사람은 대운을 잡는 거고 네. 그렇지 않으면 죽어버리거나 그때 운이 꺾이면서 다시 되살기는 두 번은 안 오는 그때가 대운이 그때 대운이라 근데 그걸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어. 내가 알지만 여러분 그때 내가 할 때 여러분 중에도 너무 성격 급하다고 하면서 맞아요. 여러분 그랬잖아. 좀 기다리시라고. 기다리라고 막 이랬잖아. 그 대운이 운이 와서 순식간에 지나가거든. 그 시기가 있어. 그러니까 그 시기를 놓치지 않으려고 저는 얘기한 거고. 그게 어떻게 그때 막 합니까? 저희 헤라님께서 한동훈 전 대표한테 빨리 이것 좀 전달해 달라고 그렇게 하셨는데 내가 막 그렇게까지 했잖아. 너무 안타깝고 막 나는 옆에 있으면 한동훈 대표한테 이거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앞으로 이런 일이 생겨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네. 싶은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참 이게 옳고 그름으로 보면 이게 힘든 거야. 그 운을 딱 보는 그 눈이 있는 그게 뭐냐 네. 마음으로 보면 보이는 거예요. 근데 김문수 후보도 이게 운이 들어왔는데 본인이 똥볼을 네. 몇 번 차고 있어. 괜히 이념 논쟁 부추기고. 왜 그런 얘기 왜 합니까? 윤석열 대통령 파면한 거 안 된다 뭐 이런 얘기하고 네. 자기 얘기를 안 하고 거기에 묻어가서 이분이 자기의 에너지 몸집이 작아지고 있어 지금. 참 안타깝네. 지금 기회가 오면 몸집 불려야 되는데 자기 얘기를 해야 돼. 책 내고 좋았어. 그럼 자기 얘기만 하고 윤 대통령 얘기 물으면 이제 제가 대선 후보인데 저를 물어보시죠. 이렇게 해야 돼.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을 세운다고. 얘기하시고. 왜 박정희에 집중해? 나한테 집중해야 되잖아. 나 김문수에 대해서 얘기해야 되잖아. 근데 참 제가 흥분할 게 아니에요. 지금 한동훈 후보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이따가 오늘 라방에서 저녁에 8시에 여러분 그 국힘의 후보들 어떻게 해야 몸집을 불리는가 그리고 저 거지같이 하는 지도부에 대해서 여러분 그분들 진짜 이거 죽어야 돼. 이번에 지면 그분들이 80% 역할을 한 거야.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조언도 하고 우리 같이 후보들이 어떻게 해야 경쟁력이 생길까. 홍준표, 김문수, 한동훈, 나경원, 나경원,
그게 크게 이 네 명이 예, 그리고 대해서. 또 안철수 안철수 의원까지. 후보까지. 네. 그래서 5분의 지지자분들은 많이 와서 왜 지지하는지도 얘기하고 제가 그분의 성정에 대해서 얘기하고 어떻게 해야 확장하는지 에너지 확장하는지에 대해서 얘기해 드릴 겁니다. 되게 재밌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헤라님이 얘기하신 그 대운이라는 거는 정치권에서도 많이 얘기하고 요새는 역술하시는 분들도 엄청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대우는 일반인한테도 가끔 들어와요. 그래서 갑자기 떼돈을 벌거나 갑자기 출세하고 좋은 일이 생기는 게 대운이죠. 그렇죠? 대운에 대해서도 여러분 질문하는 거에 네, 대해서 재밌는 시간 될 것 답을 같습니다. 하겠습니다.